최상위 포식자 폭등 고래가 항해를 시작했으면 미간에 딱 붙어가지고 항해하는 거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또다시 개미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투심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조성하는 마켓메이커들은 또 엄청난 수면 아래에서 큰 그림을 짜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금융 언론 중 하나이자 제가 봤을 때 세계 최고의 금융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블랙록이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박아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 블랙록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고, 블룸버그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모든 기관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보는 그런 금융 언론이다.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메인 페이지 한가운데에 IBIT를 박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폭락한다, 뭐다, 매크로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전방에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알아서 홍보 담당해주고 마케팅 해주는데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매크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들이 짜놓은 판의 방향성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계속 이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들의 이빨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클 제레미 알레어가 본인 트위터에 어떤 소식을 올려줬냐.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인 비들의 USDC 송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토큰화된 펀드와 원활한 온체인 통합을 바로 이 서클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 근데 재밌는 사실 뭡니까? 서클은 누구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블랙록. 얘네가 투자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서클입니다. 이 서클을 블랙록이 꿈꾸고 있는 원대한 계획은 뭐냐? 본인들이 현재 전통 시장에 있는 실물 자산들 싹 다 온체인상으로 이동시켜서 토큰화 만든 다음에 이 토큰화된 여러 가지 자산들 뭘로 거래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온체인상에서 달러는 뭐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투자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토큰화 자산들을 주고받고 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야망은 뭐냐? 비들 사용자들이 서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USDC로 교환하고 2차 시장에서 서클의 USDC를 통해서 토큰화 증권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RWA의 달러 역할을 바로 서클의 USDC가 해줄 것.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 흔들리고 개미털기 한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까? 배에 힘을 더 꽉 줘야겠습니까? 실제 유명 투자자인 션 애덤스 같은 경우는 블랙록 및 월가 참여 확대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 전망한다. 실제로 미국 하원 상원 의원 할 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확장된다. 누가 좋은 겁니까?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안 그래도 지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 기반입니까? 결국에 달러 기반이다.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달러의 확장성은 더 크게 가져가면서 달러의 패권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SDT 테더가 아니라 지금 블랙록이 원하는 그림처럼 본인들이 투자한 것처럼 바로 이 USDC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우리가 꼭 투자의 코어의 근간에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는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고래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더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축적한다. 왜 지금 축적을 할까? 결국에 블랙록의 원대한 목적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블랙록이 만들고자 하는 RWA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추적하고 고래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RWA 실물 자산을 토큰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둘째형님 이더리움이라는 거. 그리고 비들 펀드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의 가장 중추적인 블록체인 뭡니까?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이번에 또 USDC 호재로 인해서 또 급등하면서 굉장히 큰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블랙록이 엮여 있기 때문에 향후 RWA의 대장
이미 지금도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USDC와 한 몸은 누굽니까? 코인베이스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RWA 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진정으로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번 상승장에 계속해서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온도 파이낸스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센트리퓨지, 그리고 골드핀치, 그리고 저는 파클도 약간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네 가지 프로젝트들은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각인을 시켜 두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실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목록을 보면 메이저 거래소에는 단 한 군데도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이낸스나 OKX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국내 시장에도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 향후에 온도 같은 경우는 RWA 대장으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충분히 추후에 신규 상장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김치 펌핑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내러티브를 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는 어떻게 보면 RWA의 대장격으로 계속해서 추적하고 트래킹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으로 넘어가 보자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은 지난 3월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 저조합니까? 크립토 시장 개별 악재나 개별 이슈 때문이 아니라 매크로 시장의 불확실성, 물가가 쉽게 잡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 어떤 이런 불안감으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입도 잠깐 저조한 건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또다시 원래 반감기와 함께 제갈길 가면서 더 큰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CPI는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는 YOY 전년 대비해서 예측치를 어쨌든 하회해줬다. 그만큼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을 PPI가 약간은 중화시켜줬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재차 상승한다 그래도 수혜를 받을 그런 보험성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하방 압력에 가장 크게 가담하고 있는 거 누구였습니까? 결국에 그레이스케일이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팔 만큼 팔았고, 본인들 GBTC 들고 있는 기관들이 환매할 만큼 환매하니까 이제서야 GBTC 수수료 인하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관들이 GBTC 왜 매도 쳤습니까? 수수료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현물 ETF보다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에 갈아타려고 환승하려고 매도 쳤는데, 이제 GBTC 수수료도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하방 압력이 줄어들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출시됐을 때 60만 개가 넘었지만 벌써 절반으로 반토막 났고, 이 물량들이 더욱더 소진되고 만약에 수수료까지 인하시킨다라고 하면은 하방 압력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한 가지가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RWA와 실물자산 토큰화와 함께 이번 사이클에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키워드, 바로 AI.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AI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강조하도록 설계된 자체 프로세서 제품군으로 맥을 개편할 준비까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공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다 포기했고 AI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애플카 개발에 투입된 인력들 지금 다 AI로 이동시킨다. 애플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왜 AI에 올인을 할까? 그리고 이 올인하는 게 단기성이겠습니까? 중장기적인 내러티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다. 이 AI가 단순히 그냥 거품이고 신기루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시장을 이끌어갈 키워드라는 것을 이들은 가장 똑똑하고 자본주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생성형 AI 구축하고 수년간 수백억 달러 수익을 견인할 거다라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생성형 AI는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기술 혁신이 될 수 있고, 아마존도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다 AI라는 키워드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AI의 주축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까지 최근 UAE에서 글로벌 AI 연합을 공개하면서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 센터 용량 확대를 위해 각국 정부 및 민간 리더들과 글로벌 연합까지 구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AI 메타 단발성으로 봐야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캐시우드 누님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의 지분 계속해서 늘리면서 큰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 이것은 단기성이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캐처님, AI 좋은 거는 알겠는데 AI와 AI 코인과는 뭔가 결합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제가 반박을 하자면 지난 21년 불장 때 가장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바로 NFT와 메타버스였다. 근데 이거 실제로 구현돼가지고 코인들 몇백 프로씩 몇십 백씩 올랐습니까? 아니면 기대감과 꿈으로 올랐습니까? 결국 가격 상승에는 정말 이 프로젝트가 본질이 있고 어떤 큰 중장기적인 가능성이 있다 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이 AI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AI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식의 내러티브를 상승장에는 많이 탄다.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AI 메타에 집중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승장에 제대로 펌핑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월드코인처럼 실질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만들어내고 AI를 블록체인과 연계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월드코인의 호환지갑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AI 대장인 월드코인이 벌써 몸소 보여주고 있고, 월드코인은 어쨌든 간에 막강한 백커 샘 올트먼이 만든 AI 코인이기 때문에 월드코인을 필두로 해서 AI 코인들도 RWA 섹터와 함께 우리가 이번 2024년, 25년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진짜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펀딩 피가 허여멀건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DCA를 해가지고 바닥에 모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펀딩 피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과열돼가지고 펀딩 피가 노란색으로 달아오를 때, 이때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1월, 2월 달에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허여멀건할 때, 이때 분할로 매집 잘 한 다음에 3월 초에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굉장히 좋은 매수와 매도, 단기적인 스윙 사이클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상황입니까? 알트코인이 최근 여러 기술적인 조정을 받음에 따라 지금 알트코인 펀딩 레이트가 허여멀건하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잘 세워서 분할 매수해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과열된 구간 오면 그때 또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나와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망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비싸서 못 샀던 거, 너무 과열되고 고평가돼서 못 샀던 포트폴리오 코인들을 줍줍하기에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사이클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지난 21년 사이클도 이 불신의 구간을 지나서 이제 상승장 초입에 딱 들어갔다가 이때 개미들이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개미들 털어준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진짜 펌프, 진짜 불장을 만들어줬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신의 구간을 지나서 우리는 이 희망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00K 간다, 200K 간다, 너도 나도 돈 싸들고 들어왔다가 지금 또 이 개미들 털어주니까 페이크아웃 구간, 이 구간을 잘 지키고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얼 펌프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 우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메가 사이클 전에 지금은 줍줍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털려나가서 도망쳐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과거 역사가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걱정할 건 없는 게 뭡니까? 월가의 기관 수요뿐만이 아니라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아시아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포트에서 누구보다도 더 아시아의 흐름, 중국과 홍콩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아마 매트릭스 포트일 겁니다. 근데 매트릭스 포트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되면 250억 달러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본토의 진정한 투자자들이 스탁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콩 현물 비트코인 ETF로 이동이 될 것이다. 계속 말했던 내러티브, 홍콩의 진짜 슈퍼 리치들, 중국의 슈퍼 리치들과 차이나머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매트릭스 포트까지 이런 발언을 해준 만큼 홍콩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혹자는 큰 영향 없을 거다, 미국만큼 효과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엄청난 응축되어 있던 차이나 머니들이 정식 제도권의 허가를 받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남아공도 규제 당국이 4월까지 최대 60개의 디지털 자산 회사를 승인하고 적극 채택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 방금 중국과 남아공의 공통점 뭡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서방에 대립하는 브릭스 국가다. 그리고 브릭스
주축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모두 굉장히 블록체인에 친화적이고 가상자산을 적극 채택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최근 가져가고 있고, 이들은 벌써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결국에 탈달러의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뭐 탈달러 움직임 가져간다라고 해서 달러가 망하고 폭락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달러에 반대하는 내러티브가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투자 코어에 단단히 새기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코인 시장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뭡니까?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흔히 우리 요즘 하는 말로 MZ 세대들은 주식보다 오히려 크립토 커런시를 더욱더 선호하고 있다 하면서 미국 성인 중 5명 중에 1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래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MZ 세대들이 경제의 주축을 차지하게 될 건데, 이 경제의 미래 주축을 차지할 MZ들이 암호화폐를 적극 선택한다는 거, 중장기적인 이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 혁신에 대한 포텐셜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대적 현상, 혁신 화폐 현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깨어나고 있는 대학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 5년 10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국내 굴지의 대학교들이 비트코인 관련 학과들을 개설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 단순히 그냥 혁신 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철학적인 화폐 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기저의 수면 아래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응축되고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말에 따르면 더 재밌는 사실, 진정한 고래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세계 1위, 2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OKX에 있다. 진정한 고래들은 사실 이번 조정에 팔지 않았다. 보통 진정한 고래들이 팔았을 때는 지난 불장 당시에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 바이낸스와 OKX 고래들이 거래소로 입금을 하면서 다 던졌을 때, 그때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지금 뭡니까? 바이낸스와 OKX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얘네들은 아직 던질 마음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 흔들기에 던지는 거 다 누구라는 겁니까? 개인들, 개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1위인 테더 시총을 봐야 됩니다. 근데 테더 시총은 지금 주봉상으로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 얘기는 계속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가격은 횡보하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래들은 축적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반감기 이후에 진정한 본게임 파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개미들처럼 털려나갈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반감기 전 본격적인 메가 사이클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2021년도와 지금도 굉장히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울의 구간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가져주면 그때 마지막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 마켓메이커들은 개미들을 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털려나가서 이번에도 이제 하락하나 보다 할 때 그때 메가사이클을 시작한다. 우리도 이미 작년에 계속 바닥 다지는 거 같이 하면서 우울 모드로 만들어놨다가 최근 들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희망 가졌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쉐이크아웃 구간으로 개미 털어졌고 이제 본게임 메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기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저도 이 패턴을 보고 있고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구간은 이 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노리고 들어가야 될 구간은 2024년 연말까지 이 구간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 70K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 폭락한다 하락한다 라고 하면서 숏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 그러면 결국에 선물 세력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쌓인 숏 물량들을 또 다 정리시켜 버리면서 숏 스퀴즈로 가격을 충분히 이번 주에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차트 흐름을 보면 최근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뚫지 못했던 이 수렴의 상단을 이번에 돌파했고 다시 리테스트까지 하고 현재 지금 70K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일봉 종가로 이 구간을 잘 리테스트 맞춰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주말 동안 73K 직전 신고점을 다시 한번 시도해주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촉매제 기름을 부어줄 역할이 바로 반감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으로 좀 보자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73K와 75K의 매도벽은 여전히 위치하고 있지만 매수벽도 하단에 의미 있게 잘 지탱을 해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이 완전한 강세 매집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보라 고래들은 살짝 고개가 눌려주긴 했지만 어쨌든 매집세에 동참하고 있는 흐름인 만큼 조금 더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처럼 73K를 두드려 준다면 충분히 돌파해주는 그림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기 큰 블랙록이라는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 혹등 고래가
항해를 시작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튀어내리고 도망칠 게 아니라 그냥 이 블랙록 미간에 딱 붙어가지고 얘네가 항해하는 거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소나기에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 가상자산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큰 계획을 수면 아래에서 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큰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금요일 및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